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수도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에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국정연설을 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이 정부 당국의 지지를 받았네요. 네, 미국 수도로서 특별 행정구인 워싱턴 DC를 아예 주로 승격시키자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 HR 51이 하원에 계류 중인데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가 20일 이 법안에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네. 법안이 앞으로 상하원을 통과를 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현재 이 50개인 연방 소속의 주가 5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예산관리국의 발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70만 명이 넘는 워싱턴 DC 주민들이 오랫동안 의회에서 대표권을 박탈당해 왔다라고 이 예산관리국 OMB 측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권이 없고 세금만 내고 자치권마저 부정당한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현실은 미국이 설립된 기반과도 맞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워싱턴 DC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질서 정연한 주정부 전환 근거를 제공할 것을 의회에 요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워싱턴 DC의 인구가 70만 명이 넘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2만 명가량인 버몬트주,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58만 명의 인구가 있는 와이오밍 주보다도 사실 워싱턴 DC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대표할 상하원 의원을 연방의회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근거 법규 제정을 통해 실제로 주가 된다면 주마다 동일하게 배정되는 연방 상원의원 2명, 그리고 인구 비례로 배정되는 하원의원 1명을 워싱턴 DC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하원에 계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당 법안이 이 처리가 어디까지 진전된 상태인 건가요? 지난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부감독 또 개혁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했고 반대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채택이 될까요? 하원에서는 무리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국면서부터 줄곧 워싱턴 DC 주 승격을 지지를 해왔고 현재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원 처리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지금 민주공화 이 양당의 상원 의석수가 정확하게 50대 50인데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넘으려면은 60표가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민주당 상원이 전원이 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공화당에서 10명을 끌어와야 되는 건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공화당에서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보적인 워싱턴 DC의 민심을 기반으로 민주당이 그냥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도인 것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DC를 주로 만드는 것은 극렬 좌파가 내세우는 의제의 핵심 요소다라고 제임스 커머 하원 의원이 지난달 관련 청문회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자, 이 법안에 대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지지 발표를 했는데 이 워싱턴 DC 측 반응은 어떤가요? 아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워싱턴 DC를 위해 활동하는 일리노 홈스 노턴 대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수도에 사는 주민들은 연방의회 투표 권리와 함께 완전 자치권이 있는 지역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당연한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HR 51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 승격에 이 정도까지 가까워진 적이 없었다라고 아주 기대감을 밝혔는데 네. 근데 이 노턴 대의원이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아, 이 법안 발의자가 노턴 대의원이다. 그렇다면 이미 연방의회에서 워싱턴 DC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네, 대의원은 하원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렇지만 표결에 참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네. 연방 의원과는 권한과 처우 등에서 크게 좀 다른데요.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 이 6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있지만 투표 이 표결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네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21일 러시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연례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푸틴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세계적으로 좀 이목이 많이 쏠렸었죠. 그렇죠. 자,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마네츠 전시홀에서 열린 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80분 정도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연설의 대부분의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이 러시아 정부의 능력을 좀 치하하면서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한 얘기를 좀 보면은 코로나 방역에서 백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러시아는 올 가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이 얼마나 있나요? 러시아가 지금 3개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스푸트니크 V 그리고 에피백 코로나 그다음에 코비백 등 총 3종입니다. 자,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이 낮은 출산율을 또한 지적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기간 중에 크렘린궁에 집거를 하면서 대중들이 모이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예. 자,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했나요? 네, 아주 좀 여기서 이 연설에서 상당히 논조가 강조가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고 정말이지 다리를 불태우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이 서방 국가들의 비우호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겪고 있는 갈등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큰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입니다. 또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죠. 알렉세이 나발리 처우 문제를 놓고도 러시아는 미국 또 유럽연합 등 서방 세계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와도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그리고 사이버 해킹을 둘러싸고 서로 제재를 가하면서 갈등의 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각 분야에서 어디가 레드라인인지 러시아가 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양국의 긴장 지역인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과 또 현지 상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러시아 수호위 전투기 수십 대가 활주로에 배치된 모습, 또한 러시아 군함들이 크림반도 해안에 대거 배치된 모습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에 가장 큰 병력 이동이다라고 좀 우려 섞인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러시아는 현재 50대의 군용기와 방공 시스템, 흑해 함대 등이 참여하는 그냥 군사적 늘상 있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 크림반도와 흑해 상공 일대에 비행 제한 구역을 선포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날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의 틀 안에서 자국민의 복지와 안보를 수호하려는 자체의 이익이 있다.
별다른 움직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또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리 이 처우 문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나발리가. 네, 그렇습니다. 이 나발리의 측근들은 나발리가 며칠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나발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사기 혐의에 따른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단식 투쟁에 이어 이 교도소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 매우 위태롭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나발리 지지자들은 푸틴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맞춰서 대규모 시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찰이 이 시위 하루 전 나발리 측근들을 기습 체포를 하면서 그 대규모 시위가 무산이 됐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음지에서는 이 나발리 석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또 특히 미국 서방 등에서 특히나 이제 야권 운동가 나발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을 하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자신의 주장대로 계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